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줄임말이에요. 구조화된 지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이 네 가지 활동이 기본이고요. 그 밖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테이블을 만드는 활동들도 따로 있어요.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을 select라고 하고요.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를 insert, 수정은 update, 삭제는 delete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 형태의 명령어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특히 select라고 하는 명령이 옵션 붙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데이터를 조회하는 명령 기본이에요. select문이라고 하고요. select, 별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컬럼 이름을 명시합니다. 여기 세로막대는 혹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한 컬럼 이름에 별칭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출력할 때 표 제목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별칭을 설정할 때 as라는 키워드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from 하고서 이제 조회할 테이블 이름 지정하고요. 만약에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from 뒤에 order by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정렬 기준 명시하고요. 전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limit라는 구절을 붙여요. 조회 결과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이제 실제 그 예문을 통해서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 거예요. 자, 모든 학과의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요.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예시 구문이 들어갈 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좀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정된 테이블, 여기서는 학과 테이블이죠. 학과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모든 행을 조회합니다. SQL에서 별표 능력 곱하기가 아니라 올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SQL문은 성능에 영향을 좀 안 좋게 주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실무 들어가서 SQL 이렇게 날리면은 사수가 뒤통수를 세게 때려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어쨌건 별표 from department라고 하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조회가 쫙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개 행이 조회됐다. 집합 안에 10개 행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처리 시간이 표시가 돼요. 자, 별표를 쓰는 게 성능에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회하기 원하는 컬럼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컬럼의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학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모든 컬럼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전 페이지처럼 이렇게 모든 컬럼을 다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컬럼 이름들을 쉼표로 나열해서 다 적어주는 게 성능에 유리해요. 조금 귀찮아도 그게 더 유리해요. SQL문은 개발자가 귀찮을수록 성능이 빨라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습용 데이터는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기껏 해봐야 몇십 개가 고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쿼리 실행해봐야 전부 0.00초 나올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100만 건, 200만 건도 우습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한다. 검색 시간이 만약에 5초 정도 걸렸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표시되는 게 5초 정도 걸렸다. 현실 세계에서 5초는 별거 아니잖아요. 자, 이 셀렉트문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검색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엔터키 땅 쳤는데 5초 동안 웹사이트가 벽돌이 돼버려. 성질 급한 사람은 마우스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SQL문은요, 무조건 실행시간이 1초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럼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0.0001초라도 실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내 몸이 조금 귀찮아도 무조건 그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한 사람한테 5초이겠지만 동접자 1000만 명이면 5000초가 돼요. 거의 1시간 가까이 30분에 1시간이 3600초니까 동접자 5초씩 해서 동접자 1000명이면은 거의 20분 동안 웹사이트가 벽돌이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초에 접속이 지연되면은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된대요. 메인에 있는 광고들 때문에. 대충 1초에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분 동안이면 시간이 얼마가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손해보는 비용. SQL문은 조금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시간 빠른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는 셀렉트 별표 쓰는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실무 가서 별표 쓰고 앉아있으면 어디 기본도 안 돼서 왔다고 하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별표는 쓰지 마세요. 자, 교수의 이름, 직급, 재직 상태에 별칭을 적용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네임에다가 이름이라는 별칭을 적용하고 포지션에다가 직급에다가 한글로 직급, 스테이터스에다가 재직 상태라고 합니다. 컬럼 이름 뒤에 as 적고 별칭 형식으로 쓰는데 as 키워드는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된다고 as. 별칭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헛다운표로 묶어야 됩니다. SQL은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헛다운표예요. 자, 이렇게 별칭을 적용하면은 출력되는 표에 이렇게 이름표가 바뀌어요. 이게 지금은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올 거고요. 요 as로 적용된 별칭 이름이 나중에 자바 빈즈의 멤버 변수 이름과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글로 이렇게 띄어쓰기도 섞어가면서 했는데 실제로는 자바의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별칭을 줘야 됩니다. 사실 네임, 포지션, 스테이터스 이거는 이 자체를 변수 이름으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별칭을 안 주는 게 사실 더 나아요. 사칙연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이름, 직급, 연봉을 조회하는데 교수 테이블에 연봉 정보가 없어요. 월급만 있지. 자, 연봉은 급여 곱하기 12 플러스 보너스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칙연산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자, 이게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한 건데, 자, 교수 이름, 교수 직급, 월급이에요.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셀렉트문에서 이 컬럼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장돼 있는 값에 이 연산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곱하기 12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곱하기
12 더하기 100. 모든 컬럼에 이렇게 연산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이때 저장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할 뿐이에요. 컬럼끼리의 연산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보면은 이게 급여랑 얘는 보직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돈. 이거를 더하면은 그 사람의 실제 한 달 급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두 컬럼에 있는 값들을 합산해라 라고 하면은 연산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합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연산식을 적용했을 때 조회되는 이 필드의 제목이 연산식 자체가 되죠. 그럼 이게 자바 멤버 변수랑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변수 이름으로 이걸 쓸 수 있어요? 자바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별칭을 적용해서 연산 결과에 별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자바에서 이 이름으로 인식이 가능해져요. 결과 집합의 필드 이름은 프로그램의 변수 이름으로 매핑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별칭을 적용해서 변수에 적합한 이름으로 변경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렬입니다. 교수의 이름과 직급, 급여, 재직 상태를 급여 순으로 정렬해라. 자, 일반적으로 급여 순이라 그러면 급여 높은 거에서 낮은 순이에요? 낮은 거에서 높은 순이에요? 요일 순이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일토, 금, 목, 수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가요? 거꾸로 가요? 일반적으로 무슨 순이라고 하면은 순차적이에요. 프롬절 뒤에 오더바이라는 구절을 지정하고요. 정렬할 컬럼 이름을 명시한 후에 정렬 옵션을 설정합니다. 정렬 옵션에서 ASC는 오름차순이고요. DSC는 내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은 순차정렬이고요. 내림차순은 역순정렬입니다. 헷갈리시면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무조건 자, 이게 오름차순 이게 내림 이거 아니에요.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무조건 이 방향이에요. 오름차순은 1, 2, 3, 4, 5 이렇게 내려가면서 값이 점점 올라가요. 내림차순은 5, 4, 3, 2, 1 가면서 값이 점점 내려가요. 무조건 아랫방향이에요. 자, 정렬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ASC,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학과 이름, 위치, 설립연도를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순서로 조회하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순서라고 하는 게 오름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이니까? 이건 내림차순이죠.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게 먼저 나오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설립연도가 가장 최근인 데이터가 먼저 조회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립연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런 거 읽었을 때 이게 ASC인지 DSC인지 기능을 알아야 돼. 요 옵션 바꾸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까지는 안 하겠다. 은근히 자주 쓸걸요?
언제 쓰는지 모르겠죠? 여기 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낮은 순, 높은 순. 낮은 게 먼저 나오니까 오름차순, ASC. 높은 게 먼저 나오면 내림차순이니까 DSC. 자, 요번엔요. 학생의 학년, 이름, 성별을 학년 순으로 조회합니다. 그럼 같은 학년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년 페이지가 그레이드거든요. 여기 보면은 같은 학년들 있잖아요. 같은 학년은 이름 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추가 옵션이 있죠. 정렬 과정에서 동일한 값이 있는 경우 대비해서 2차, 3차 정렬 조건을 콤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학년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고 똑같은 학년에 대해서는 이름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컬럼별로 정렬 옵션을 따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학년의 ASC, 이름의 ASC. 그러면 같은 학년에서 이름 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이거는 출력 결과가 75건이나 나와서 중간중간에 제가 생략을 좀 해놨어요. 여기서도 이제 SQL문을 봤을 때 그냥 뭐가 나오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랑 내가 SQL문 설정한 것과 실제 출력 결과를 꼼꼼하게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한 땀 한 땀 비교해 보는 거랑은 공부의 농도가 달라요. 그냥 뭐 나오네 나오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데이터 정렬할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깊이 있는 얘기인데 교수의 이름, 직급, 연봉을 줘야 합니다. 연봉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연봉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래요. 연산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정렬할 때도 연산 결과를 가지고 정렬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계산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죠. 두 번 계산하잖아요. 근데 셀렉트절에서 연산한 것에 대해서 별칭을 적용을 하고요. 그 별칭을 끌어다가 정렬을 재사용을 하면은 한 번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 값을 재사용하는 게 돼요. 자, 1번이고 2번일 때 1번 쿼리는 연산을 2번 하는데 2번은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렬 효율이 1번은 다시 계산해갖고 정렬하는데 얘는 이미 계산된 거에 대해서 별칭을 쓰니까 더 효율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복 계산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오더바이절은요, 별칭을 쓸 수 있어요. 셀렉트에서 사용한 별칭을 쓸 수 있어요. 특별히 가공 안 하고 원본을 그대로 조회할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 결과값으로 정렬을 할 때는 별칭을 쓰는 게 연산 결과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웨얼절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 웨얼절에서는 별칭을 못 써요. 웨얼절은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 뭐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번엔 부분 조회예요. 데이터가 높은 상위 5명의 교수에 대한 급여가 높은 이름, 직급, 아이디, 급여를 조회해라. 이름, 직급, 아이디, 급여를 교수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는데 급여가 높은 상위 5명이라고 했으니까 급여가 높은 순으로 쫙 정렬한 다음에 위에서 5개 커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바이 급여를 역순으로 정렬해요. 그럼 높은 게 제일 위에 오겠죠. 그 상태에서 리미트 0번째 항목부터 5개입니다. 리미트절은 셀렉트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요. 전체 조회 결과의 시작 위치. 여기선 0이에요. 그리고 가져올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해요. 그러면 0번째부터 5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위로 올라오게 정렬한 상태에서 0번째부터 5개라고 하면 상위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급여가 높은 상위 5명이래요. 이것도 언제 쓰느냐? 자,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 이름, 위치를 조회하는데 X, Y라고 해보죠. 자, 리미트 0,3이라고 하면 0번째부터 3번째까지니까 0, 1, 2, 0번째부터 3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개는요. 3번째부터 3개. 그 다음은 6, 7, 8. 6번째부터 3개. 그 다음에 9번째부터 3개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남은 게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만 가져와요. 리미트절을 이렇게 쪼개서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쓰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목록 같은 거 보면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교수 목록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웹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교수님 사진이 있고 정보 이렇게 있고 사진 있고 정보 이렇게 있고 사진 있고 정보 이렇게 있고, 그럼 그 밑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기 위한 링크들이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3명씩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몇 명씩 보여줄지는 그냥 프로그래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1페이지냐 2페이지냐 3페이지냐 요걸 클릭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수, 리스트 카운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요 번호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가고 싶은 페이지니까 페이지라고 해보죠. 자, 1페이지는 전체 교수 목록에서 0번째부터 3번째까지입니다. 2페이지는 그 다음 3개니까 3번째부터 3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6번째부터 3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9번째부터 3개입니다. 여기서 한 페이지에 3명씩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몇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변수는 사용자가 클릭한 걸 가져오면 되니까 이건 사용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페이지 번호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 이 2개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들을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지 번호예요. 공식은요,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리스트 카운트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1 빼기 1 곱하기 3이니까 0, 0번째부터. 3페이지를 클릭했다. 3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3 빼기 1,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러면 6번째부터 3개. 요 시작 위치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페이지 번호 누를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거랑 똑같은 구현이 스마트폰에서 엄지손가락 한번 촥 하면은 촥 하고 스크롤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로운 콘텐츠 착착착 하고 이어지잖아요. 그걸 보통 무한 스크롤 내지는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구현 로직이 이거랑 똑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 계산식이 모바일 웹에서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할 때마다 계산되는 연산식이에요. 자, 여기 적어놨어요. 한 번에 표시할 목록수 Y고요.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라고 했을 때 부분조의 시작 위치 X는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Y다. 자,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 다시 한번 이 공식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 SQL문들을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 보시고요. 요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명령어예요, 실제.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이 가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교환에 있는 것들 한번 일단 연습해 보시고, 결과 나오는 거 확인되시면,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5개를 통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교시에서 요거 답안 맞춰볼 거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이거 실습 끝나시면 프로그래머스에서 오늘 진도와 관련된 SQL 코딩 테스트 문제 8문제 추렸습니다. 쉬울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자,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와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필드 이름과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SQL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좀 역추적을 해가지고 몇몇 테이블들을 지금 여러분들 실습 TV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한다면 프로그래머스에서 데이터를 다 긁어다가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답안을 여기서 먼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결과 확인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SQL문 입력하다 보면은 입력하다가 뭔가 삑사리 나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돼요. 이거 마우스 클릭해서 뭐가 안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명령어 작성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메모장을 옆에 하나 띄워놓고 메모장에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붙여 넣었을 때 에러가 나면은 뭐야, 왜 그냥 나와? 자, 붙여놓고 에러가 나면은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처음부터 다 다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미리 작성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만 넣고서 계속 타이핑하면 틀렸을 때 진짜 처음부터 다 다시 적어야 되니까 그거는 전문용어로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거에 미리 적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3시고요. 제가 봐서는 일단 뭐 첫 실습이니까 시간 제한 따로 안 둘게요. 뭐 오늘 한 단원을 더 할지 아니면은 연습 문제랑 코텔 문제 풀이만 하고 끝날지 그거는 좀 진행 속도 봐서 결정합시다. 일단 요번 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